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끝이 짧거나 오히려 수술로 인해서 더 들려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재수술 상담 오신다고 항상 수술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할 때 이제 머릿속으로 제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죠.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누가 봐도 보이는 외형상 나타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런 문제를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혹시 그런 부분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개를 보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과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봅니다. 수술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플러스라면 비용이라든지 환자분들이 일상으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 또는 재수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증가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 플러스 되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수술을 권하지만은 그 정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재수술을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콧대에 있는 보형물뿐만 아니라 코끝에 있는 연골까지 싹 다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0% 제거를 해드리고요.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기존에 연골로 만든 코끝은 놔두고 보형물만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최대한 제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요즘 무보형물 코성형이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재수술도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받고자 하시는 건데요. 기존의 콧대와 새로 만들어져 있는 코끝 이 사이에 경사차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시작 전부터 완만하게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좀 힘들 수 있고요. 재수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골의 양이 제한됩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정확한 코안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T 촬영을 통해서 코 내부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면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재수술을 할 수 있는지 수술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할 때도 수술을 받고자 하시는 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결과점의 차이를 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좀 상담을 길게 해드리는 편이고요.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다,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염증 생기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편이라서 코 수술을 하는데도 얼굴 전체에 소독을 좀 더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요. 치료로 오실 때마다 드레싱을 제가 직접 봐드리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수술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고요. 의료진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수술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본인의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수술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너무 욕심을 많이 내다 보면요, 우리 몸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수술 후에 보형물이 비친다든지 코끝이 빨개진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노력과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좀 더 안전한 수술 계획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재수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코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사진만 봐도 헉하는 그 정도 상황이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코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우신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항생제나 소염제를 드시면서 시간을 끌게 되고요. 본인한테 생긴 문제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또는 코재 수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는 절대 시간을 끌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라는 거. 두 번째는 혹시라도 코 재수술을 생각하신다면 조직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수술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비용은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이라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수술보다 흉살 때문에 박리도 어렵고요. 조직이나 연골에 변형이 와 있는 경우도 많고 이미 이전 수술 때 연골이 사용이 돼서 재수술 때 쓸 수 있는 연골의 양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도 거기에 맞춰서 좀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늑연골 없이도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연골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던 풍부한 경험이 있다면 굳이 늑연골을 사용하지 않아도 재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코 재수술에 가능한 횟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재수술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 계획과 방법을 통해서 재수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